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다가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야 되겠죠.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최대한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추가 매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있잖아요. 그런 거 전화를 통해서 다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놓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오늘 코스피가 1.07% 정도 이렇게 빠져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1.8%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장 조정이 들어가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매도 금지라는 것이 상승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일이 없는 종목은 어차피 안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일이 있는 종목이 좀 더 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매도 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승 제한 폭을 살짝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올라가야 될 게 한 50% 올라가고 10% 올라가야 될 게 한 20%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뿐인 거지 사실 뭐 0% 아예 움직이지 않을 종목들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와 기름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준다면 차가 달릴 수 있는데요. 기름만 있고 차가 없다면 달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사람 입에다가 꽂고 뭐 기름을 꼽는다고 해가지고 기름 먹었으니까 달려야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가 없을 때 기름을 뿌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이렇게 됐을 때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상승 폭이 좀 더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평소보다는 공매도 금지가 되기 전보다는 살짝 목표가를 높여 잡는 형태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요. 이상 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생긴 거고요. 주가가 이제 뭐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우리가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달에 막 쭉쭉쭉쭉 올라가서 막 3천까지 가고 3천 뭐 200까지 날아가고 이런 일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조정은 들어가고 내려갈 건 내려가고 안 갈 건 안 가고 그렇게 일상적인 시장처럼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변동성이 조금 강해진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됐으니까 이제 내 종목은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상한가 가는 일만 남았어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 종목이 올라갈 이유가 있을 때는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없다면 그 종목은 들고 가도 공매도 금지 전이나 후나 큰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지수 상태로 본다면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요. 사실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매수를 통해서 지수를 계속 이렇게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근데 하루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또는 일주일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코스피라든가 이런 쪽들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는 않죠.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도 보여지고 오늘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나오면서 다 팔아치워야 되겠어. 그런 느낌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나중에 공매도 해제 이후에 공매도를 또 하겠죠. 그러면은 증시가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공매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죠. 우리가 1층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1층에서 공매도 해봤자 사실 득볼 게 별로 없는데 60층에서 공매도하면 어때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득이 생기는 게 공매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를 올려놓고 공매도 해제를 노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분석을 해본다면은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지금은 내려갈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나 끌어올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끌어올리기 전에 매집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공매도들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던 게 지난 월요일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때는 너무 과한 급등이었어요. 쇼킹했죠. 역대 최고 뭐 코스피 상승률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 우리 그 김치 국물도 빨리 마시면 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훅 들이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나빠 보이지도 않고 이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올라갈 테마들만 잘 잡아놓는다면 원래 내가 노렸던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떤 테마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의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당장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움직일 종목들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총선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자리 관련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저출산 이야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 테마들이 4월까지 본다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정치 테마주들은 원래 급등이 강한데 뭐 100% 올라갈 게 200% 올라가는 일도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평소보다 수익률 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것뿐인 거고요. 4월까지 총선을 제껴놓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G스타죠. 게임 관련주들 요즘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게임 관련주들이 2024년 기대작이 제가 많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야기가 또 12월 내년까지 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테마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게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삼성 SDS에서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내년 1월까지 계속 AI 그런 것들을 글로벌 출시 이야기와 뭐 삼성전자도 이번에 스마트폰 AI 탑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관련주들도 역시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 테마들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지금 셀트리온 합병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제약 바이오 쪽에도 지금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장세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상승을 우리가 같이 즐기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에 기름이 뿌려진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어봤자 오히려 지금 8개월 동안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8개월 동안 소외받는 거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가 역사적으로 4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명분 없는 공매도 금지는요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들다면은 종목 고민들 상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이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부끄럽고 또 혼날까 봐 무섭고 이래가지고 전화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고만 간다면 오히려 시간을 정말 많이 뺏기고 기회는 기회대로 다 날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을 하시고 용기를 내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화 많이 주시고 상담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고민들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제가 받으면서 오늘도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속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펄어비스 펄어비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8,000원에 5% 샀는데요. 네. 근데 얘 게임 주가 올라가면 얘는 왜 자꾸 빠지죠? 주가가 빠지는 걸 무서워하면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주가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고 있느냐, 조금 뒤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게임 관련주는 지금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얘는 지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그냥 영업이익에서 보이잖아요. 그죠? 뭐 4,800억 벌던 게 지금 현재 3,800억으로 매출 줄었고 영업이익도 1,500억 내던 게 160억에서 막 적자나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게 반영이 된다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조건들은요. 과거에 이미 선반영돼 있는 상태에서 단기 반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관련주 전체 분위기가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게임 관련주 전체 분위기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전체 분위기가 좋으니까 얘까지 올라갈 건가라고 하면은 우리 반에 예를 들어 학교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우리 반의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게임 관련주들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게임 관련주는 원래 애초부터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인 거 알고 계세요? 네, e스포츠라고 하잖아요. 프로게이머도 네.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PC방 문화부터 해서 인터넷 보급률, 컴퓨터 보급률, 게임하는 상태,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이용률도 높고 굉장히 이렇게 좀 선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게임하면은
뭐 중독자야? 네가 게임 공부를 하는지 뭐야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에 돈을 쓴다고 미쳤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맨날 그랬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옛날에. 분위기가 네. 우리 어르신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증권사에서 게임주를 바라보는 것도 그래요. 게임주를 투자한다고 미쳤어? 반도체를 투자해야지. 2차전지 투자해야지. 로봇 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게임 관련주들 손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비중도 제일 먼저 줄리는 종목이 게임 관련주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는 원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이내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 문화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요. 튀어오를 때도 강하게 막 몇 배씩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도 막 이렇게 8%, 10%, 20%막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바다에 가가지고 파도 타는 거 아세요? 네. 네, 파도 타는 걸 좋아하고 파도를 타야 되겠어라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파도 무서워하면 탈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주가가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한다는 것은요. 주식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5만 원짜리가 계속 평생 5만 원이면 거기서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수익도 없어요. 근데 10,000원에서 10만 원 왔다 갔다 하면요. 변동성은 큰데 잘만 잡으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동은 즐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만 빠지고 있는 건 별 그닥 의미는 없는 거고요. 지수가 안 좋을 때 얘들은 조정도 많이 들어가고 실적 안 좋은 거 여파가 조금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든 없든 간에 바닥을 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특히나 퍼러스픽스 같은 경우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이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거 만들고 그거 운영하는데 좀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출 원가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펄어비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관련주 분위기에 맞춰가지고요. 그 상황 안에서 잔파동에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그냥 게임 관련주 안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게임 관련주 하겠다고 한다면은 강인한 심장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잔파동이 흔들려가지고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빠지죠? 하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냅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매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추가 매수할 비중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4만 원에 가까워지면 저는 비중을 한 10%까지 늘려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잔잔한 파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잔잔한 파동이 다른 종목은 한 2, 3% 움직일 때 얘는 한 10%, 20%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변동은 좀 이렇게 좀 감당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게임 관련주 다 그래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길 노립니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도체요. 어보브? 예. 어보브 반도체요? 예, 10,050원에 25%요. 10,050원에 25%요. 예, 예. 일단 반도체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업황이 요즘에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죠? 네, 네. 저는 약간 회복이 될 것 같긴 해요. 안 될 것 같지는 않고 회복이 될 것 같긴 한데 좀 김칫국부터 지금 너무 많이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투자자들도 그렇고 약간 희망회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업황이 진짜로 회복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 만두 가게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집 앞에 만두 가게가 있는데 그 만두 가게 사장이 이제 앞으로 손님이 많아지고 만두가 많이 팔리겠지 싶어가지고 평소에는 한 100개씩 만들다가 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막 1,000개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다 보니까 팔리는 거에 비해서 많이 쌓이겠죠. 그죠? 네. 재고가 막 쌓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만두가 너무 쌓여가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거 만드는 걸 멈추면은 이거 만약에 다 팔렸을 때 손님이 만약에 줄 서면 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만두를 좀 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도 재고가 소진되는데 내가 계속 만드니까 어쨌든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아예 안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재고가 소진은 되고 있으나 아직 많아요. 그러면 재고가 소진되고 있고 아직 많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도체 회사들이 감산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증산하자 이렇게 하기는 조금 애매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감소, 그러니까 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많고 지금 디램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어버브 반도체처럼 팹리스 회사라고 해요. 이게 공장은 없는데 설계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설계를 해줘가지고 설계 도면을 주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가 생산이 많이 돼야지 새로운 설계도가 필요할 거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 회사들의 매출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 반도체 장비 업종하고 이런 팹리스 기업들은요, 지금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오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요, 오히려 장비가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반도체의 그 재고는 줄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는 오히려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은 생산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생산이 늘어날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데 업황 회복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을 두고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서 들어간다면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그래도 뭐 멀지 않은 시기에서 저는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를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이 증권사에서라든지 언론에서라든지 경제방송에서 자꾸 좋다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좋고 안 좋고보다 좋다고 하니까 좋겠지 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도 올라오긴 할 것 같다. 대신에 올라온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0,000원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지금 흐름상 10,000원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데 저기까지 올라오면 팔았다가 이 기업을 7,800원이나 다음에 또 7,000원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서 사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팔았다가 다른 종목 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업종들뿐만 아니라 팹리스 기업들보다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아예 바닥을 기어당기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잡으시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삼성전자 잡는 게 나은데 삼성전자를 잡으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는 반도체 테만을 지금 굳이 잡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조언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때 정리하고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관광개발 12,000원에 20%요. 네, 롯데관광개발을 12,000원 20% 사신 이유가 뭘까요? 좁은 날에 팔았어야 되는데 뭐 또 무슨 12,000원 넘으면은 14,000원까지 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주춤해갖고 못 팔았네요. 그래요? 뭐 카지노 관련주라고 그러고 뭐 또 그래서 제가 조금 저거를 했는데 좀 힘드네요. 주식을 전형적으로 못 하실 만한 그런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2,000원 갔는데 14,000원 간다. 14,000원 갔는데 16,000원 간다. 16,000원 갔는데 18,000원 간다. 18,000원 갔는데 2만 원 간다. 이야기는요.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올라가면 더 간다 하거든요. 모두가요. 거기에 휘둘려 버리면 나는 뭐 언제 팝니까 그러면? 10만 원 가면은 뭐 10만 2천 원 간다 그럴 거고 200만 원 가면은 250만 원 간다 그럴 거고요. 1,000만 원 가면 1,200만 원 간다 그럴 건데 그럼 언제 팝니까? 1억 가면요. 1억 2천 간다 그래요. 5억 가면요. 5억 6천 간다 그러고요. 12억이 되면요. 16억 된다 그러고요. 1,000억이 되면요. 2,000억 된다 그래요. 그럼 언제 팔 겁니까 도대체? 그런 말들에 우리가 휘둘리고 매매를 하다 보면요.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본인만의 기준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장을 보시면서 마트에 장을 보시고 친구들하고 뭐 관계를 가지시고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 성격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나는 싫은 거 안 해. 이런 성격 있지 않아요? 네네. 난 이거 싫으면 난 안 해라고 해도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난 내가 싫으니까 안 할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네네. 주식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래 난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다니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왜 샀냐고 여쭤본 것도 왜 샀는지를 알아야 되고 샀으면 왜 내가 14,000원까지 가져가려고 하는지도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이렇다고 하니까요. 카지노라고 하니까 관광이라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좋을 줄 알고 샀는데 힘들어 죽겠네요.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큰일 나겠는데 기준도 없고 주식하다가 그냥 돈 많은 시장에 다 뜯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제가 공통으로 잔소리하는 내용이긴 해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런 태도로 주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돈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요. 롯데관광개발은요. 한때 이제 중국 관광객들 들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뭐 카지노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좋아질 거다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좋아지고 있는가 하면요. 좋아질 기미는 좀 보입니다만은 좋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심한 기업을
굳이 살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관광 관련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돈을 잘 벌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저평가지 돈을 못 벌고 지금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어떻게 저평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개발 이것보다도 잘 보시면요. 뭐 아난티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아난티 같은 거는 적자가 나고 지금 돈을 보면요. 2020년에 300억 적자였는데 2021년에 590억, 2022년에 1,100억 벌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요.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맞아요. 저평가인 거지. 롯데관광개발이 어떻게 저평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급등에 쫓아붙어버리고 이러버리니까 여기에 물려가지고 시간만 뺏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아난티보다 얘가 그나마 나은 점은요. 변동이 있다, 탄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올라올 때 한 번에 빵빵 튀어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힘도 아마 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좀 된다면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관광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누가 여행을 갑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네. 그러니까 관광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를 저는 지금 이 시기 2023년 이 시기에 관광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를 잡아서 투자하겠다는 건 저는 솔직히 좀 말리고 싶어요. 네. 장기 투자로 왜 이런 종목을 사야 됩니까? 오히려 테마주를 사는 게 낫죠. 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고 지금 휘둘려가지고 그 쉽게 생각하면 바가지 쓰이신 거고 사기당한 겁니다. 자꾸 뭐 이래가지고 샀습니다, 저래가지고 샀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당한 거예요 라고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 이야기 하시든 간에 그러니까 사기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이거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뭐 카지노가 좋다 해서 샀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기당하신 거라고 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네. 그렇게 당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알자. 관광 관련주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유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어쨌든 단기 변동성을 이용해서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변동성 상으로는 14,000원대까지 튀어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까지 뛰어 올라가면은 저는 바로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이거 저점 무너지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가 아파요. 저점이 지금 9,500원대가 될 것 같은데요. 저거 무너지면은 시간 진짜 많이 뺏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당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항상 팩트만 얘기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따끔한 이야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예.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신성 델타테크요. 신성 델타테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7,500원이요. 예, 따끔한 이야기가 전혀 안 먹혔나 봐요. 이 따끔한 죄송합니다. 이야기에 약간 내성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왜냐하면 팬이에요. 따끔한 이야기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거 안 샀을 텐데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그냥 잔소리를 듣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로 다음번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 투자할 때 이런 자리만 피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솔직히 말하면 좀 진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진솔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먹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혼내게 되고 더 뭐라 하게 되고 이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렇게 급등 나온 거 잡지 마라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쌍봉 그리는 거 잡지 마라 이야기도 해드렸고 저점 깨지면 손들으라는 이야기도 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 방송 보면서 들어봤던 게 있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지금 방송 보시는 제 방송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네. 급등이 나왔던 종목 잡지 마라 1번, 위에서 이렇게 쌍봉 그리고 있으면 잡지 마라 2번, 저점 깨질 때는 사지도 말고 손들해라라는 거 3번인데 지금 셋 다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팬이고 어떻게 따끔한 이야기가 감사합니까? 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드릴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냥 따끔한 이야기 하는 저는 원래 저런 성격인갑다. 나는 그냥 급등주는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한테 지금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을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거 감사하는데 제가 해드린 이야기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시청자님도 이런 투자는 절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셨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셨고 지금 리스크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일단 신성 델타테크 요 놈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전 잘 애매하네요. 일단은 요것도 지금 과거에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해갖고 막 엮여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왔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난 정고점까지 가거나 그러긴 좀 힘들 것 같고 변동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으나 세상을 다시 또 막 뒤흔들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다 정도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시한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한부인 종목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고 계시는 건데 시한폭탄을 왜 잡고 계십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짱짱한 새싹을 잡아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투자가 지금 이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 나오기 전에 사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데 가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급등 나오기 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는 거지 왜 이렇게 저무는 노을을 잡아가지고 다시 해가 뜰까요? 하는데 해가 뜨긴 뜨겠죠. 밤이 오고 나면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투자를 하시냐라는 거죠. 그 징조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급등하면 빠진다. 첫 번째. 쌍봉 만들었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저점 깼다. 세 번째. 다 지금 안 좋은 종목과 안 좋아 있는 상태. 잡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왜 잡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죄송합니다. 잡아놓고 이제는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잡았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는 거죠. 다음에 이렇게 잡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탈출하셔가지고 저는 다른 종목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고 단기 반등은 아마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아예 죽은 건 아니거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여기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오거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신성 델타테크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 월요일에 얘가 좀 생각보다 약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반등이 얼마나 셀지는 저도 좀 확답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어쨌든 반등 나오면 본전이든 반등이 좀 본전이 아니든 간에 이건 잘못된 투자입니다. 손실 각오하시고 반등 때 정리하시고 나오는 것이 어떨까. 만약에 운이 좋아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45,000원대 이상까지 올라가 준다면 수익 좀 내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오랜만에 세종과 안양으로 갑니다. 세종에서는 오후 2시에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세종 마이스 센터 8층 중형 세미나실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으로 제가 일요일 가죠. 일요일엔 안양으로 가서 여러분들 또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시면 좋겠고요. 2024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과 안양은 올해 마지막 강연일 것 같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강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놓치면은 내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면은 이미 시간 다 지나갔죠. 그래서 올해 마무리를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꼭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올해 마무리 대책을 듣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이제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CJENM입니다. CJENM 지금 95,000원대에 매수를 했고 10% 들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나 손절을 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CJENM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저가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기업은 나쁠 건 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 적자가 나는 것을 이제 흑자로 좀 돌아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은요. 뭐 개별적으로 본다면은 좋은 기업인데 이제 그룹사다 보니까 안 좋은 CJ, CGV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 같이 엮여가지고는 고통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는 컨텐츠 관련주 좋게 봅니다. 지금 이제 오징어 게임도 다시 또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독전2 이런 것들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또다시 K 컨텐츠가 또 전 세계적으로 한번 돌풍을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즌인 것 같아요. 최근 좀 컨텐츠가 좀 잠잠했잖아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대작들도 별로 없었고 컨텐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또 불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기업들이 CJ-CGV가 이제 E&M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대신에 지금 이 상황에서 CJ E&M을요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요, 추가 매수는 올라올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내려갔을 때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우리가 단순히 착각하는 게 올라오면 더 가겠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올라가면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든지 간에 니는 떨어진다. 니 떨어지면 내가 추가 매수할게 라고 기다려야지 올라가네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할까 어쩔까 저쩔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냅두세요. 가봐라. 니 어디까지 가는데? 가봐라. 니 결국 내려올 거잖아. 내려오면 내가 추가 매수할게. 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뚝심 있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저점이 5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5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6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올라가는 건 냅둬라. 또 올라가게 되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을 매수를 하셨고요. 2,100원에 15% 정도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나 화일약품은요.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조금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와주는 기업들이 좋거든요. 만년 막 100억씩 적자 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판매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 조금은 그래도 나와주는 이런 기업들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바닥 잘 잡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시간 투자만 잘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일약품을 들고 계시는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앞으로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을 왜 자꾸 들고 가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또 빠지는데? 좀 밀리는데? 손들어야 되는 거 맞나? 아이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루 종일 의심하고 있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근데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 못 내는 사람들이 개미들 중에서 거의 99%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손실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기다려서 그래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는 거 맞나요? 하기 때문이죠. 컵라면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어때요? 3분 있다 먹으라는데 3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 맞나요? 지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되는 거 맞나요? 계속 의심스럽고 그러면 못 먹어요. 그거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낫지. 그래서 투자는 기다림이 생명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건 잘 잡았습니다. 매수가 좋고 비중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냥 들고만 가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고 가셔서 2,500원 이상 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보면은 더 네이처 홀딩스네요. 매수가가 26,160원이고요. 비중은 8%인데요.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추가 매수는 저는 안 하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업만 보면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 기업만 봤을 때는 한 2만 원대 또는 그 이하가 추가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미 위쪽에서 이렇게 횡보했던 자리를 무너뜨리고 추세 이탈하고 밑으로 아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내려가면은 아마 2만 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데 사실 내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은 올라갈 테마 건덕지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들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홀딩스 사서 개인 투자자들은 득을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못 기다려서 그렇다라고 했죠. 홀딩스는 일반 기다림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컵라면은 3분 기다리면 되는데 백숙이 되는 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이나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놓고 백숙 먹어야지 하면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떡하지? 백숙 먹어야 되는데 1시간이나 기다려야 된다고? 말도 안 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빨리 그냥 컵라면 먹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기업들인 거예요.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들은요. 그래서 홀딩스는 보통 누가 투자를 하느냐 하면요. 큰 손들 또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정말 장기로 모아간다 생각하고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멀리 보고 그냥 투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멀리 봐봤자 몇 년 보냐 하면요. 진짜 개인들이 아무리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6개월 이상 1년 넘어가는 그 개인 투자자들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1년 보겠습니다 해놓고 일주일 뒤에 상담 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벌써 기다리는 게 일주일만 돼도 지치는데 사실 홀딩스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몇 년 투자해야 됩니까 하면 5년, 10년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들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코코모님은요. 이거 들고 못 갈걸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들고 못 가는데 비중만 자꾸 커져가지고 뭐 할 겁니까? 5년, 10년 동안 내가 묻어놓을 돈들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매수 의견 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으로 추가매수 한다면 역시 17,000원대까지 밀려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다른 종목 수익 내가지고 팔아내거나 우연히 얘가 급등이 나오거나 그냥 단기 반등이 나와서 우연히 한 26,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그냥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사는 괜찮은데요. 홀딩스들은요 좀 장기 투자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쇼핑 관련주뿐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뭐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홀딩스는 무조건 장기 투자 5년에서 10년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끼도 별로 없고 움직임도 굉장히 적고 안정적이긴 하나 안정적인 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로 들고 간 거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많이 사야죠. 100만 원에 1% 버느니 차라리 1,000억에 1% 벌면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에 1%면 1만 원인데 그거 뭐 할 겁니까? 만 원? 그거 뭐 어디 쓸 겁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물가에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가져갈 거면은 진짜 비중을 억대로 실어버려가지고 멀리 5년, 10년 가져가는 게 맞고 그게 아니면 저는 이거 지금 투자 잘못했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추가매수 안 된다. 반등시 매도하셔서 종목 교체하셔라. 만약 5년 이상 투자하실 거면은 17,000원까지 빠졌을 때 추가매수 고민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중앙에너비스입니다.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이 종목 기다릴까요? 추가매수 할까요? 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추가매수 함부로 하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특히나 지금 이건 테마주로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뭐 어떻게 추가매수 의견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또 유가 상승이 좀 나오고 전쟁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유가가 오히려 지금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죠. 전쟁도 생각보다 이란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은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우려는 다행히 잘 비껴나가가지고 지금 유가가 오히려 지금 휘발유 가격 좀 어떻죠? 자동차 타고 다니신 분들 다 알 겁니다. 과거에 이제 좀 비쌀 때는 막 1,800원도 보이고 뭐 1,700 막 후반대까지도 보이는데 요즘엔 1,600원 초반대까지도 잘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기름값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뭐 왜 샀습니까?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길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저기 뭐냐 하마스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핵전쟁하길 기다리세요. 그럼 막 전쟁 나가지고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남들이 안 좋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진 테마 같은 거 사면은 이게 참 도덕적으로 좀 그렇다, 윤리상으로 그렇다. 지진 테마 사게 되면은 지진이 또 나길 기다려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길 기다려야 되고 그걸 내가 바래야지 내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거는 기름값이 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름값도 올라가는 거 힘든데 힘든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더 올라가려면 이란 개입과 미국과 이렇게 개입돼가지고 전쟁이 더 심화되는 걸 지금 바라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도덕적으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도덕적으로 난 전쟁 안 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냥 난 전쟁 났으면 좋겠어. 전쟁 더 나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중앙에너비스가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라고 약간 좀 모순적인 삶을 사실 수밖에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런 투자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건 좀 잘못된 투자가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든 유가 변동성은 지금 계속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가 변동성은 계속 있고요. 대신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공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면 참 다행인데 지금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겨울 또 에너지 대란이 나온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탈출하시는 게 좋고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좋고 이런 테마 잡지 마세요. 남들 안 좋길 바라는 테마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남들 다 괴로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테마들을 안 잡는 게 좋다. 차라리 산업 테마를 삽시다. AI 발전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TIS. 뭐라고요? KT IS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160원에 6%요. 1%요? 6%. 6%요? 네네. 일단 KTIS를 지금 여기 사셨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테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저는 매수한 거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시청자님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좀 이렇게 악플이 좀 많은 편이에요. 쟤는 좀 말 좀 들어주지. 시청자들이 말하면 좀 들어놔 주지. 지 말만 한다 하는데 뭐
질문 나올 게 뻔해서 그래요. 어차피 아유 안 가서 그래요. 너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너무 안 가요. 너무 내려가니까 뭔 일 있나 싶어서요라고 하는데 주가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 겨울이 오면 추운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 좀 매수도 춥잖아요. 되나요? 그죠? 조금 매수해도 돼요? 아니, 오늘 좀 춥잖아요. 그죠? 네. 네, 오늘 좀 추운 거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하죠. 11월 되면 당연히 좀 추운 게 당연한 건데 와 나라 망할 것 같아. 뭐 지금 지구가 멸망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있나요? 별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뭐 빠지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매수해도 되나라는 질문도 제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딱 보세요. 이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못 빠질게. 지금 보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자리예요. 네모칸에서 지금 약간 머물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머물 때 네. 추가 매수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저점에서 하는 거죠. 추가 매수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어떤 그런 자리 공간이 벗어나서 그 다음 자리에 바닥이 되었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말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가 매수하는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추가 매수해갖고 득을 보거나 그렇게 추가 매수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그렇게 추가 매수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슈퍼 개미가 되었거나 부자가 됐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식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추가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는 어차피 올라가도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대신에 추가 매수는 안 됐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안 됐을 때에 대한 리스크들을 내가 조금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그거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2,8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2,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고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머릿속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아예 그냥 딱 잘라 이야기해드리는 거죠. 얘는 테마가 AI 테마 쪽으로 엮여 있고요. KT가 AI의 거의 뭐 대장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들고 가도 좋다. 여기서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혹여나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려가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해버리면 되는 비중이고 추가 매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도 의미가 없다. 내려가도 그냥 더 사버리면 되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것 같네요. 홀딩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네. 홀딩하세요라고 했다고 해갖고 지금 사라는 말이 아니라 내려가면은 더 살 수 있는 기업이니까 가져가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2,500원까지 밀리면 추가하면서 하시길 바라고 그게 아니면 그냥 들고 가서 지금 비중으로만 수익 내고 나와도 괜찮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도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네, IB 김영이고요. IB 김영이고요. 1,740원 10%입니다. 1,740원에 10%. 네. 뭐가 고민일까요? 이게 AI랑 엮일 수 있는 교육주가 맞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AI랑 엮일 수 있는 교육주가 맞을지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네. 몰라요. 아, 제 유튜브 많이 보셨죠, 그죠? 뭐 TV도 많이 네네. 보시고. 네. 없는 많이 이야기 잘 봤습니다. 안 지어내거든요. 네네. 네, 거짓말 안 하고 뭐 돌려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몰라요. 네. 왜냐하면 AI로 엮일지 안 엮일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네네. 정하냐면 뉴스가 정하는 거고 세력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IB 김영이 아니라 진짜 웃긴 거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삼성전자 네. 있죠? 삼성전자는 AI인가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AI에도 AI일 수도 엮일 수 있겠네요. 있다고 그죠? 엮일 생각합니다. 수도 있겠네요. 뭐 좋아요. 아난티는 AI인가요? 그렇게 치면은 안 엮이는 게 많이 없는 거 내 같아요. 말이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난티도 갑자기 이제 뭐 호텔 객실 서비스라든지 뭐 룸 서비스라든지 호텔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AI가 전부 다 분석을 하겠다 해갖고 AI 관리자가 등장을 했다 하면 아난티도 어떻게 되는 거죠? AI 관련주로 급등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아난티는 AI 아닙니다. 또는 AI입니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뉴스가 그렇게 말하면 AI가 되는 걸까요? 뉴스가 그렇게 말하면 엮일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난티가 지금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뭐 알고 있어요. 그죠? 호텔 관련주고 관광 관련주고 뭐 저 리조트하고 골프장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난티가 정치 테마인가요? 정치 인맥주인가요? 아니면 정책 테마인가요? 했을 때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일 갑자기 어떤 정치인하고 인맥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발표가 나버리면 그날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 인맥주가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IB 김영이라는 이 기업이 AI 테마에 엮이나요라고 했을 때 그걸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뉴스가 말할 때 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뉴스가 말할 때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테마를요 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그 작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요. 김춘수 씨였나요? 꽃이라는 거 아세요? 네, 네, 꽃이라는 거 보면은 뭐 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제 이름은 문현진인데 누가 문현진아 불렀을 때 문현진이 되는 거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저한테 문한진아 이러면 전 한진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AI 테마다 아니다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AI 테마의 교육주가 엮인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네. 교육주들이 올라갈 때 얘는 IB 김영은 뭐 하는 기업이죠? 편입 교육하는 교육하고 기업입니다. 있는 기업이니까 교육주가 올라갈 때 얘가 같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얘가 AI에 엮인다가 아니라 교육주가 AI에 엮여 있으니까. 왜냐하면 웅진도 그렇고 뭐 애니 능률도 그렇고 애기들 교육하는 거 보면 요즘에 AI 장난 아닙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쪽이 AI 인공지능 학습이 좀 돼 있다 보니까 교육주로 엮여 있는데 얘는 성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엮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AI로 엮여가지고 교육 관련주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 일자리 테마 있죠. 네. 일자리가 부족가 돼갖고 일자리를 뭐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얘가 일자리 교육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뭐 스펙을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쪽이 둘 다 엮일 수 있어서 가져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질문이 저는 조금 애매했다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가져가면 참 좋은 네. 기업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잘 샀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 질문을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데 좀 속지 네. 마라. 테마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게 테마인 거다. 네, 그거를 알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측 절대로 못합니다, 테마는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 매수가 좋고 비중 좋기 때문에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홀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한국 골마요. 한국 홀마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7,700원에 10%. 5만 700원. 700원에 10%예요. 뭐 5만 700원에 매수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수익을 났었는데 안 팔았네요. 어저께 반 팔았는데 다 걸어놨는데 덜 어저께 반 팔렸었거든요. 팔아놨으면 됐죠. 뭐 잘 됐네요. 일단 한국 그럼 홀마가 지금 보면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잘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그런데 주식 시장의 기본이요.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발표가 나버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10번 중에 9번은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일이 다가온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좀 있으면 저도 생일이거든요. 12월 26일 제 생일이 오는데 그때 생일이 딱 왔다. 오기 전까지는 와, 내 생일에 무슨 선물 받을까 뭐 할까 기대가 되는데 그날 지나면 어떨까요? 딱 생일 지난 다음 날은 어때요? 우와, 생일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적 예. 발표 전까지는 와, 실적이 발표가 잘 나오겠지 했는데 실적이 이제 나왔으니까 좋은 선물 받아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안 좋은 선물 받아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생일을 삐까뻔쩍하게 보내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생일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축하도 못 받고 넘어가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실적 발표라는 그 내용이요. 발표하기 전까지는 우와, 어떻게 나올까?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발표가 끝나면 이제 볼장 다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팩트는요. 실적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다고 네 많이 했어요. 좋아졌죠, 그죠? 좋다고 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 이거예요. 네. 좋다고 합니다. 누가 좋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보자 이거예요. 시청자님 보기에 실적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예, 좋아졌죠. 그럼 됐어요.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반 팔았기 때문에 반은 내려갔을 때 더 사면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45,000원이나 42,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더 사면 된다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한 다음에 다음번 상승이 또 6만 원대 또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겁니다. 떨어진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는 현상이고 이것 때문에 무서울 것 같으면 주식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42,000원대 추가 매수 하는 것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홀딩해라.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면 6만 원대 다시 한번 팔 기회가 생긴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주식 떨어지는 거 무서우면 주식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제대로 된 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마인드를 좀 키워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자, 어쨌든 강인한 마인드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다가올 시장들도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뵙길 희망하고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